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단순히 식비나 교통비, 공과금 같은 일상적인 생활비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며 실제로 건강 상태나 생활 방식, 거주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노년기에는 병원 방문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제비와 정기검진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발생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의료비가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고 장기요양보험의 지원도 실제 지출의 일부만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비 부담이 커집니다. 더불어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간병 비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돌봄 인력을 고용하거나 요양기관에 의지하게 되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출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생존만을 목적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식사도 하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며 여유가 된다면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질을 위한 여가비와 사교활동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의 계산에는 삶을 유지하는 비용과 삶을 누리는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노후 준비는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있으면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복지 시스템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계산과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식비나 교통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간병비, 여가비, 주거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감안한 여유, 자금까지 마련해두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이상의 비용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이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월 2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 병원비나 간병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수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시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방식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형 수령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도 크고 노후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간 유지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도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 방식과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수령 개시 연령을 조절하거나 연금 기간을 길게 설정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 모든 연금 시스템은 10년 이상 꾸준히 불입하고 중도 해지하지 않아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50세 이전, 가능하면 40대부터 연금 플랜을 짜고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시간이 곧 자산이 되는 연금의 특성상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산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이를 연금형으로 수령하여 평생 월급처럼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연금 수령 구조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 중 하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부동산이 거주용이라면 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형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부동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익형 자산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배당주, 채권, ETF, 리츠 등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일정 기간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기업에 투자하면 마치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길수록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나 우량 회사채는 비교적 위험이 낮아 노후 투자에 적합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면서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 리츠 ETF 등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소액으로도 부동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상장 리츠는 높은 배당률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 자산은 단순한 자산 축적이 아닌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 고정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주 발생하므로 자산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익형 자산은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것 외에도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효용을 넘어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수익률에만 집착하여 고위험 자산에 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의 투자는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은 분산하고 각 상품의 위험도와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는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은 건강, 주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든든한 기반이 되며 나이 들어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자산이라도 그르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후회 없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은퇴 생활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은퇴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삶이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방식은 정규직보다는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소득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직 출신의 경우 자문, 강의, 컨설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기술이나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품 제작, 작은 창업 등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득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본인의 취미, 지식, 경험을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을 쓰고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도 좋은 예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이나 인생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시니어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본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니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의 일부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사회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활력을 주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은퇴 이후 삶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에게 맞는 소득 활동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즐기며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며 소득 활동은 그 새로운 방향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더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노후에 큰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 해야 할 막연한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과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겠지, 돈이 좀 더 생기면 준비하지라고 말하며 시기를 미루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준비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불안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시간과 복리의 힘이 작용하는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었다면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 수준에 따라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 여가 생활, 여행, 건강관리, 예비 의료비, 자녀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선 400만 원 이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명확해야 그에 맞는 준비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층 연금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그 allone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되도록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조합하면 최소한의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탄탄한 노후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자녀 지원, 간병 비용, 주택 수리 등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지출은 갑작스럽고 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5년치 생활비 수준의 비상자금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자금은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에 넣기보다는 쉽게 인출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예금, 국채, MMF 등이 그 예입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투자 전략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시기에는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리츠, 채권,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적합합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의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 준비한 노후 자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 차량, 유료 구독, 과도한 외식 등을 점검하고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노후 준비에 너무 이른 때는 없지만 너무 늦은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준비하는 당신이 현명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